제가 먼저 소개부터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하기 전에는 숙명여대에서 아동 심리 상담 전공했고요. 학사, 석사, 박사까지 마치고 교수는 제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저 아주 평범하고 아주 사랑스럽고 멋진 우리 남편을 만났죠. 그래서 만나서 우리 남편이 유학 보내준다고 꼬셨는데 그게 이제 평범한 직장 생활은 안 되는 것을 결혼하고 3개월 만에 깨닫고 우울하게 야 내가 진짜 이렇게 평범한데 나도 평범하고 남편도 평범한데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유학을 가고 꿈을 꿀까 좌절하고 있을 때쯤에 외삼촌의 소개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여기 왔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한 서너 개, 네다섯 개 아르바이트를 엄청 하고 있었거든요. 신혼 초에 우리 아이 낳고 나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어. 임신했을 때도 그냥 뭐든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 때문에. 그런데 어, 외삼촌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유학 갈 수 있는 일이 될지 모르니까 맘에 알아봐라. 그래서 저기 아미가 뭐지? 장학재단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사전 정보가 없었겠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갔어요. 여러분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집에 돌아가실 때 아마 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냥 하나 강사 예쁘다. 요 정도? 요 정도 그냥 알고 가시면 성공인데 제 뒤통수에 뭔가 이분들이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앉아 계시고 나 대학 강의할 때는 중간중간 학생들이 판서 한 줄 하면 한 줄 없어지고 판서 한 줄 하면 애들이 한 줄 없어지고 그러는데 끝까지 이렇게 어른이 남아 있을까? 이게 뭘까? 그 분위기 그 분위기가 제 마음에 뭔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 자리에 외삼촌의 초대 상관없이 제가 스스로 오게 됐고 우리 멋진 남편은 LG증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어, 경영대학 고대 경영대학원에서 공부도 했는데요. 제가 아메 사업한다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3개월 동안 반대했어요. 이혼 별거 아니에요. 다 친구들이 그만뒀기 때문에 당신도 그만둘 건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알아보더라고요. 미국의 이제 지사에다가 또 지금이야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때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어, 그 외국에 있는 지사 통해서 그다음에 또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더니 딱 이 말을 했어요. 여보, 40년이 넘은 회사가 이제 지금이야 이제 60년 넘었지만 40년이 넘은 회사가 어떻게 부채가 하나도 없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공이 기업 분석가였기 때문에 회사를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당신 할 일이 아니라 이거 내가 할 일일 것 같아. 이래가지고 둘이 함께 알아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까 보니까 청담동 외동아들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너무 가난한 대나무가 많은 어디죠? 담양이라는 동네에서 아버지가 시름시름 병 안으로 앓고 계시다가 어머니가 늦둥이를 낳고 다음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도 사진도 뭐 아무것도 없고 아버님이 오랫동안 아프셔가지고 집안이 그냥 푹싹 어렵게 됐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감자 고구마 막 갈아서 막 뭐 젖도 안 나오고 이유식도 없고 그때는 없잖아요. 가난하게. 예, 자라서 우리 남편 머리가 하얀데 너무 못 먹어서 머리가 하얀가 할 정도로 그렇게. 근데 제가 어머니가 이제 시집 오고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집으로 오셔가지고 해주셨던 말씀이 어머니 아들이 그렇게 어려우셨는데 어디 병원에서 났어요? 했더니 얘 병원이 어디 있니? 13살 맏형이 정지에서 저 소뚜껑에다가 막내 동생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정지에 있는 소뚜껑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생긴 데에서 맏형이 저 소뚜껑에서 아예 받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소뚜껑 탄생 왕자 이야기 이게 이제 제가 출발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가난하고 부모 백도 없고 아버지도 없이 자란 청년이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신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그 당시에 이게 지금 25년 전 사진인데 지금이 훨씬 더 젊어 보입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이따가 한번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머리도 허연데 훨씬 더 젊어 보이고요. 어,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되는 걸 모두 다 했어요. 그래서
남의 제사지나 오늘 빨리 넘어가려고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대에서 대학원 총학생회장 하면 전액장학금 나온다 그래 가지고 "저 할게요." 이래 가지고 학교에서 2년 동안 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괜찮죠?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자 근데 그때 제가 왜 암회했을까? 제가 이제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만났던 몇몇 분들을 잠깐 사진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내용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저는 꿈이 이제 교수였고 공부를 많이 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뭔가 이제 답답함이 있을 때쯤에 이 사업을 알아보다가 제가 사업 중간에 저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이 할머니는 미시건주 에이다의 그랜드 레피드시 미시건주 에이다의 글로벌 아메 본사 맞은편 동네에 살고 계신 평범한 이발사의 아내였습니다. 만 50 세에 이 사업을 누가 전달했냐면 옆 동네에 있었던 청년이 전달했는데요.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사님 혹시 좋은 제품을 쓰다가 다른 분들에게 자랑하면 소개비로 캐시백이 들어오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만 알아보실래요?" "어머머머 재밌겠다." 이렇게 시작하셨대요. 그 청년이 바로 리치 디보스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지금도 옛날 그 얘기를 해요. 어 내가 정말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피라미드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근데 한국도 그러냐. 예 그 정도로 전 세계가 아메 사업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결국은 크라운이 되셔 가지고 이 옆에 있는 커너스톤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에다가 170 억을 기증해서 이렇게 할머니 이름으로 체육관도 지어 주셨어요. 이분과 이 대학에 이 할머니 이름의 이 건축물을 보고 제가 그날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내가 보고 배운 것은 내 꿈을 만들고 또 내가 깨닫고 감동한 것이 나에게 삶의 힘이 되는데 내가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이게 삶이 어렵게 느껴질 때 만난 이 할머니의 사진과 그 스토리들이 제 뒤통수를 탁 쳤어요. 내가 이분을 만나면서 내 목표와 꿈이 달라졌고요. 제가 이분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의 방향성을 틀었어요. 내가 대학의 교수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보고 배우고 자랐던 환경에서 가졌던 꿈이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는 할머니를 보니 대학도 못 나오시고 공부도 많이 못 하셨는데 이 할머니는 학교에다 이름을 남기셨어요. 도구를 통해서 어떤 도구든 간에 살아가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 내 꿈이 내 가슴을 설레지 않는다면 꿈을 바꾸자. 이때 설레는 꿈을 갖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이듬해 제가 다이아몬드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 회원 가입하고요. 2년 8 개월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냐." 이러시는데 제 마음에 그게 한 20년 같아요. 엄청 길어요. 그 나이가 어려서도 그랬겠지만 그때 제가 29에 시작을 했거든요, 사업을. 그래서 32 살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그때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또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뭔가가 있으니까는요. 먹어도 그 맛을 모르겠고 봐도 잘 모르겠고 그냥 오로지 거기에 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온 세상이 그냥 저의 목표를 위해서 움직여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를 오는데 비바람이 오늘도 눈 폭설 내렸잖아요. 제가 OM을 들으러 가면은 폭설이 막 오다가도 제가 가는 찻길은 눈이 안 내리고 막 바다가 갈라지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주가 나를 향해서 박수를 쳐 주고 갑자기 연락 안 됐던 친구가 막 전화 와서 만나고 싶다고 하고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건 신이 계시다면 나를 위해서 신이 뭔가 응원하는 것 같아.'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 2년 8 개월 만이란 짧은 기간에 제가 그렇게도 꿈꿨던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제 인생의 경제적인 거, 건강, 가족, 미래, 제 삶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이 도구에서 어느 정도 기본 완성을 만든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이루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여기서 가졌던 그 떨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해 봐야 되겠다.' 10 년을 학사, 석사, 박사까지 공부해도 내가 가지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이 일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겠다. 내 삶의 방향은 이거다.' 그런데 이제 그 도구를 아무도 저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 도구를 아메이에서
제가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운명이다. 내가 어떤 도구를 통해서든 내 꿈을 이룰 수 있지만 내 꿈을 명확하게 알게 해 줬고 그 도구까지 알려준 이 비즈니스의 툴이죠. 제 삶의 툴인데 이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이거 이해했고 결정했다. 이 환경이 저한테 운명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시다 보면은 여러 사람도 만나게 되고 많은 기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왜 한국에 태어났고 저는 항상 그 생각했거든요. 왜 굳이 이 서울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왜 우리 남편을 만났고 이 일을 알게 됐을까? 운명이라 생각이 들고 신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건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바로 이 사건 뒤로 제가 정말 지금까지도 한치 흔들림 없이 재밌고 신나게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났던 어떤 또 한 분은요. 이분은 덱스터 예거 버디 예거라는 분인데 미국에서 안미 사업을 65년 하신 분입니다. 맥주 트럭 운전기사, 중학교 중퇴, 말도 듬이 아주 평범한 그러한 청년이었는데요. 이분이 아메 사업을 전달받고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키면서 미국 내에서 전 세계의 가장 큰 성공자 그리고 또 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이루게 한 그리고 또 여러 나라의 선교 후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유명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우리 넥소 웨고 돌아가시고 또 우리 버디 해거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한 2-3년 동안에 이분들이 하늘나라 가셨지만 이분들의 뭐죠? 이 뒷모습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루어낸 그런 65 년의 암의 역사를 제가 이제 체험하게 됐는데요. 이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상속받은 이 아메이 사업을 이제 60년 하신 분들의 자녀들이 이걸 이어서 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2 세인데요. 2세 중에 우리 셋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이제 갈 데도 없고 막 오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떠 가지고 가서 만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국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지 않냐? 미국은 너무 자유로웠어요." 이쪽 동부는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만날 수 있었고요. 이분들 2 세를 통해서 아메이 사업을 60년 하신 분들의 이제 저에게 미래고요. 그분들의 삶을 보게 된 거죠. 이제 초대받아서 저 게스트룸에서 잤거든요. 잤는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분이 이제 집이 몇 채냐 그랬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집 말고 이제 여름에 사는 집, 겨울에 사는 집도 제가 가서 가 봤거든요. 주소 달라 그래서 거기서 1박 2일 묵고 막 구경하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도 집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당신은 왜 이렇게 부자냐? 아버지가 부자 아니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 자녀 아들 셋, 딸 1 인가 이런데 부자가 되는 공식을 알려주셨대요. 무조건 돈을 벌면 즉 아메 사업을 통해서 뭐 10,000원, 20,000원부터 즉 뭐 10 불, 20 불부터 벌기 시작하신 분인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희들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 너희들도 이제 벌게 될 텐데 번 돈으로 무조건 첫 번째 빚을 갚아라.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투자를 해라.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무조건 그 사업에 재투자해라. 즉 아메 사업에 재투자하라는 거였죠. 자료를 사든지 기름값을 쓰든지 이렇게 재투자해라.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뭐라 그랬죠? 빚을 갚아라. 네.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투자를 해라. 그리고도 돈이 남았을 때 명품을 사든지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해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대요. 그래서 그런지요. 이게 분이 셋째 아드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둘째 아들 집이에요. 제프 예거라는 분인데 이 집을 우리 남편하고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의 큰 이제 호수가 이제 큰 강인가요? 강을 끼고 이제 부촌들이 널려져 있는데 그 부촌들 사이에 집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가는데 도대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집이 계속 있다가 갑자기 집이 없어져요. 그래서 갑자기 숲하고 그다음에 사슴 가족들이 막 뛰어놀아요. 집이 어딨어요? 집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시작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이 나왔어요. 덜그러니. 그래서 "왜 집이 이게 다 동떨어진 곳 집이 없다가 또 집이 있냐." 그랬더니 원래 집이 다 있었대요. 있는데 본인 살고 있는 집이 이게 30 년인가 20년 된 집인데 옆집을 사서 밀고 옆집을 사서 밀고 해 가지고 30년 동안 계속 그 땅을 다 산 거예요.
가지고 우리 남편이 계산 빠르잖아요. 기업 분석가. 몇 평이냐? 그 땅 시세를 막 알아보더니 "여보 이 집이 9천억짜리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밥을 사시겠대요, 저를. 멀리서 왔으니까. 그래서 막 너무 흥분했어요. "그래 9천억짜리 집을 사시는 분은 어떤 밥을 사주는 거야." 해서 막 정장을 입고 갔는데 햄버거 집에 갔어요. 너무 검소하세요. 그리고 소탈하고. 여기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나는 가난한 아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많은 걸 깨닫고 배우고 왔는데요. 정말 많은 좋은 일을 하지만 부자지만 검소한 이분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봤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어머니 우리 버디 예거를 만나서 인사도 하고 도대체 자녀들 2 세들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느냐. 아메 사업을 해서 상속해서 2 세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키웠느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자녀들 전부 대학을 안 보냈대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아들이 있는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듣고 "엄마 나도 대학 안 가도 되지."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대학을 안 보냈대요. 어떻게 우리는 미팅이 대학이었다는 거예요. 홈 미팅이 대학이었대요. 펑션이 대학이었대요. 거기에 자녀들을 항상 데리고 와서 봉사하게 하고 맨 앞자리에서 듣게 하고 어릴 때는 무대에서 덱스 에거가 아버지가 그렇죠. 스피치할 때 강의할 때 여기 앞에 의자 놓고 앉아서 듣게 하고 그렇게 해서 손주들, 아들, 딸들을 키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 살다 보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뭐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뭐 예의 발라야 되고 이런 원칙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아프리카 가면 원칙 없거든요. 그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 호랑이한테 쫓겨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좁은 한국 땅 나가 보면 우리 한국 굉장히 작아요. 작고 귀여운 나라거든요. 그 귀여운 그것도 반뚝 잘려 가지고 아래 살잖아요. 그 한반도의 반쪽에서 살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뭔가 최고의 어떤 이미지를 내 스스로 만들었는데 사실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제가 이런 아메이를 통해서 세상의 백두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들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 사고들을 가까이에서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통찰력도 생기게 된 거죠. 야, 아메이 사업을 3 대째, 4 대째 이어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 일이 나는 100만 원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 어떠한 이제 어떤 부모가 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즉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아메이사 그렇게 크게 사실 못 보잖아요. 그냥 물건 파는 것 같고 또 나도 그래야 될 것 같고 또 저 사람을 데려와야 될 것 같고 막 오늘도 아침에 그 초보자를 만났는데 할 말이 되게 많죠 저도. 그죠? 25년 했는데도 그분이 2 시간 내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2 마디 하고 왔어요. 근데 음 그분은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을 때 또 그분께 배울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내가 언젠가는 이분께 꼭 이 얘기를 진정성 있게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왔어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좋아하시는 분 그런 분이 있으라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그 본인의 성품과 꿈을 이 일을 통해서 더 크게 이루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또 있고요. 어 아메 사업을 통해서 도대체 아메 사업이 뭐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그 아버지가 살던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스캐롤라이나에 한 3만 평 되는 집의 앞마당인데 그 우리 남편이에요. 근데 그 독수리가 이제 그려져 있어요. 우리 남편이 조그맣죠. 독수리에 비하면 엄청 조그맣죠. 근데 이 독수리를 굳이 왜 그려 놨을까? 제가 덱스터 에거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에거 왜 당신의 집 마당에 저렇게 독수리 그려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독수리가 목표 의식이 쫙 뚜렷한 동물이래요. 한 번 목표를 잡으면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정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굳이 독수리를 이렇게 앞마당에 만들어 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뭐 헬기 착륙장부터 자가용 비행 저기 뭐죠? 우리 요트장 그다음에 뭐 차량 주유소까지 다 끼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 옆에 이제 아들네 집들이 쭉 있죠. 우리 미래 아니에요 진짜? 네 우리 2 세들 3 세들 이제 같이 내려갈 건데 막 지금 봐도 막 너무 흥분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안매 사업을 통해서 만난 부자 친구잖아요. 근데 이 사업 말고 다른 일로 이렇게 부자가 되신 분들하고 제가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누구 만나 주긴 합니까? 재워 주긴 합니까?
기회가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아메 사업을 오래 같이 했던 그런 우정으로 이렇게 함께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멋진 일이죠.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요거를 틀어 줄 수 또 갈 수 있을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분들이 저희들을 그 프라하에 초대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프라하에 왜 초대했냐면 동유럽에 우리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동유럽에도 안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5,000 3만 명이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게스트로 갔어요. 뭐 20분 스피치하러 가긴 했는데 제가 구경하러 너무너무 궁금해서 배우러 갔어요, 실은. 어떤 사람이 도대체 모여 있는 거야. 프라하에 동유럽 25개국이 모여서 아메이를 해요.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어머 세상에 여기에 저 뒤에 보면 부스 보이시죠? 부스 이거 요거 요게 동시통역 부스예요. 동시통역하는 사람이 이게 25개국 여기 다 지금 동시통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청년들이 2박 3일인데요. 한 명도 자리를 안 비워요. 금, 토, 일 이렇게 했거든요. 10시 9시부터 시작인데 7시부터 줄을 서요, 밖에. 딱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쫙 구두 신고 막 진짜 그리고 누가 강의를 하면 제가 이렇게 스피치할 때 죄송해요. 이렇게 스피치할 때 저 앞에 사진 찍다가 제가 스피치 딱 시작하니까 앞에 이렇게 앉아요, 이런데. 그 양복 입은 사람들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제가 BTS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열정적인지.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제 말로 이제 말씀으로 듣는데 저는 여기 현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소름 끼쳐요. 우리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분들의 스피치를 동시통역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전부 다 오해하고 피라미드 아니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나는 뭐 영어 못해? 나는 말을 못해. 아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하는 말이 다 똑같고 공식대로 유럽이나 지금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이 사업을 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강의도 어떻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온 게 된 거죠.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버벅버벅대고 어찌어찌 했는데 우리 2세들 자녀들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영어가 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뒤면 뉴욕까지 뭐 2시간, 뭐 프라하까지 뭐 1시간 이렇게 걸리는 분명히 초고속 비행기가 나올 텐데 그것 타고 우리 아이들이 여행만 다니겠어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로 문호를 열어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분들과 이렇게 연결을 해놓는 거 이것도 우리 미래를 보면 아메이 사업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국제사업도 열어놨거든요. 이거 보면 정말 대단한 회사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특별히 다이아몬드 이상 되어야 훨씬 더 즐겁고 쉽겠지만 다이아몬드 이상 되셔서 이 국제 사업도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스폰서님과 함께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이 2세들, 3세들과 함께 한번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보세요. 청년들이 전부 젊지요. 이분들이 전부 아메 사업 진짜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이제 이분은요 니노인데요. 태국의 크라운 앰버서더예요. 어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시는데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기로 했어요, 원래. 근데 아메의 비전을 본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사업보다는 아메 사업을 할래요." "아니 네가 내 사업을 물려받아야지. 저는 자유가 좋아요. 돈보다 저는 자유가 좋습니다. 전 형님한테 물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본인이 전 크라운이 되어서 젊은 나이 크라운이 돼서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아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는 또 70대, 80대에 도전을 해 가지고 뉴 크라운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 중간에 계신 그 무라야마상이라는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가 뉴핀을 달성했어요. 크라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어찌어찌 어찌어찌 해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저 뒤에 있는데 여기 전 세계에서 모인 이제 이분의 친구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까 그 버니산센 할머니 있죠? 그 할머니 딸을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버니산센은 돌아가셨으니까 "따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미국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신의 다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50, 60, 40년 전에 본인의 다운 중에 의사 선생님이 일본의 군의관으로 갔는데 그때 아메이가 일본에 들어올 때 그때 그 군의관이 시작을 해서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한 한 거예요, 이분한테. 이분이 크라운이 됐는데 그 군의관은 지금 의료 봉사하느라고 외국에 가 있고 대신 스폰서로서 축하해 주러 왔다.
이야 정말 신기하다. 어쩜 이렇게 신기하냐. 제가 이분들의 그 스토리 들으면서요. 우리가 떨고 오는 씨앗이 언제 어떻게 커 가지고요. 전 세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스토리를 만들어 낼지 모른다. '아메이 사업이 정말 신기하다.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그 홍콩에 계신 우리 애니타라는 부인이신데요. 아가씨 때 시작을 했어요. 중국인 세계 최초 크라운 앰버서더라고 하시는데 우리 애니타라는 분은 보석상의 점원이었어요. 아가씨가 아메 사업을 해서 20 대에 크게 성공했죠. 근데 지금 벌써 아들이 둘 이라고 하시는데 이 홍콩에서도 이렇게 이분이 한 벌써 40년 하셨나 아메 사업을? 그런데도 이렇게 젊게 열심히 더 열심히 젊은 청년들을 후원하면서 이렇게 사업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미래죠. 그래서 저 1 년, 2년 한 1 0 0 원만 나오면 이제 안 해야지. 한 200원 나오면 유학 가야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24 년, 25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미래인 거죠. 여러분의 미래 아니시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스폰서와 똑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안매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보상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수입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여행을 다니는데요. 어느 정도 P니 레벨이 되면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녀요. 예전에 두바이 갈 때 이 두바이 비행기가 퍼스트 클래스 가장 좀 멋있어요. 넓고.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우리 이호연 사장님 보세요. 우리 신랑 요렇게 네 자기 자리 아니고 내 자리로 넘어와서 막 성경책 읽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힐링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이 벌써 자고 있어요. 이 샤워실도 있거든요. 샤워하고 와서 지금 자고 있고요. 저는 너무 아까워요. 이 침대를 펴 주고 나갔는데 우리 스튜어디스가 계속 와인도 막 종류별로 마시고 제가 누리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남편의 자는 코 골고 자는 우리 남편을 보면서 '와 쪽쪽골에 태어난 아버지 없이 자란 그런 가난한 청년이 이렇게 전 세계 외국을 퍼스트 클래스로 타고 죽을 때까지 여행 다니는 이런 일이 다른 일이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부자를 만났어요. 뭐 어째 지인 대 지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진짜 갖고 계신 자산만 뭐 몇천억인데요. 그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메이 사업하세요. 성공하셨군요." 막 이러는데 "퍼스트 클래스 여행 다니죠?" "네 맞아요." 본인은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대요. 아직까지도 그 돈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가긴 간대요. 그런데 퍼스트는 한 번도 못 타 봤대요. 몇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 돈을 들여서 퍼스트는 못 하신대요. 그래서 본인이 아메 사업에서 제일 부러운 게 이 퍼스트 타고 평생 여행 다니는 거 그리고 자손들이 그걸 상속받는 거 가장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은 다른 일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이 평생 내가 갈 수 있는 여행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입니다. 이 아메 사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요. 그래서 이번에 크로아티아 갔었는데 이제 크로아티아에 가서 흡족하지 않아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깃발 여행 생각하셔서 아니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한적하게 원래는 여기가 한번 갈아타는 건데 직항을 만들었어요 아메이가. 우리를 위해서만. 가이드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포르투갈인가도 여행 가고 또 노르웨이도 가고 했는데 그때 그 가이드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나라에서 30년 살고 가이드 이제 뭐 20년 해 봤지만 이런 여행 가이드는 한 번도 안 해 봤대요. 그래서 항상 되게 지금 가이드 세계에서 가이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인 가이드들 세계에서 아 그 회사가 뭐 어떤 회사냐. 어떤 회사길래 대한항공을 직항을 만들어서 오냐. 내가 그래서 한국 민족으로서 이 나라에 대한항공이 직항으로 뜬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그게 포르투갈도 그랬고 여기도 그렇고 처음이래요. 너무 자랑스럽고 또 호텔을 가도 삼성이 와도 이 호텔은 못 온대요. 임직원들이 와도 이 호텔은 못 온대요.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야도를 쳐 가지고 전문 용어로 야도를 쳐 가지고 통째로 오는 거 이분들 못 하신대요. 아메 회사는 정말 대단하대요. 그래서 본인들은 너무 신기하대.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래서 가이드들하고 얘기하면은 막 제가 자존감이 엄청 높아집니다. 한국에 있을 때 "야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맨날 이랬다가 이 외국만 가면 우리가 막 너무 자존감이 좋아져서 와요. "맞아. 막 이런 회사였지. 이런 회사였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홍천이 아니고 크로아티아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남편이 이렇게 쳐다보는 옆모습을 제가 찍었어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첫 번째 인물 우리 엄마. 두 번째 존경하는 인물이 남편이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저렇게
성공하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일으키고 나를 이렇게 키울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옆모습을 찍어 줬어요. 실은 여러분 다 뭐 결혼하시기도 할 거고 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분 계시겠지만 20 대까지는 부모님이 저를 키워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30-40대 지금까지 우리 남편이 저를 서로 키운 것 같아요. 많이 성장하거든요. 30 대도 성장하고 40 대도 성장하고 자꾸 생각도 바뀌고 삶의 인생 철학도 바뀌고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남편과 함께 정말 많은 대화 나누고 성장했는데요. 둘이 평생 이렇게 신혼여행을 다니면서 서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안매 사업의 가장 좋은 첫 번째 여러분 수입도 있지만 부부가 혹은 가족이 함께 평생 부담 없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 이것도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막 사진 찍어 주고 본사에서도 이렇게 막 파파라치들이 사진 찍어서 앨범도 주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는 제가 꿈이 하나 있었는데 제주도에 우리 아이가 국제학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국제학교 다닐 때 제주도 가 보면 이 집이 엄청나게 그 비싼 집이 이렇게 보면 장난감 같은데 진짜 제주도 가면 엄청 큰 집이거든요. '아 이런 집은 누가 살까, 누가 살까.' 코로나 때 이 집이 나온 거예요. 사지는 못하고 제가 1년 렌트를 해 가지고 그 꿈을 이뤘어요. 친구들 다 초대하고 파트너 초대해서 맨날 놀고 또 여기서 또 파티도 하고 한번 살아본 거죠. 살아본 거죠. 막 어느 날은 그 뭐죠? 사슴들이 막 집 앞에 막 놀러 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분수도 있거든요. 저는 분수를 계속 틀어요 무조건. 근데 다른 집들은 전기세 나간다고 수도세 나간다고 안 틀더라고요. 분수도 계속 틀고 이제 원도 한도 없이 나무도 100 그루가 있거든요. 원도 한도 없이 살아 봤어요. 그래서 살아 보니까 저는 벌레 있는 게 싫어 가지고 이제 안 살기로 했는데 해 보니까 하고 싶은 건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그러죠. "여보 사진 못해도 너무 비싸니까 또 제주도 살 거 아니니까 한번 사 보자. 당신 꿈이잖아." 그래서 이 집 들어갈 때 나 공주처럼 들어갔어요. 정말 남편하고 손잡고 음악 틀어 놓고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한번 해 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꿈이 있으면 드림 빌딩을 해 보는 거예요. 차도 만져보고 집도 만져보고 가서 살아보고 호텔도 살아보고 막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내가 이렇게 멋진 데 어울리는 사람이었구나. 나 이런 게 좋은 사람이었구나. 나 들어가도 괜찮네.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아파트가 최고다.' 이러고 이제 아파트로 왔거든요. 이렇게 자꾸 가보고 만져보는 게 전 드림 빌딩 아메 사업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뚜껑 열린 차도 서울에 있을 때는 막 친구들 욕했는데 제가 타고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파트너들하고 제주도 시내를 계속 돌고 막 이러면서 타 봤는데 제가 안전키가 커서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인제는 이거는 팔고 더 큰 차 샀어요. 타 보니까 저한테 안 맞아요. 그래서 자꾸 해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네 그게 내가 삶의 주도적인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전부 다 아메이 덕분입니다. 자 뭐 제 자랑 같지만 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저도 20몇 년 했으니깐요. 이렇게 제 삶이 아니라 안매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삶 중에 한 가지 그냥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말고도 또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의 꿈을 이루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 안매 사업이 갖고 있는 이 비밀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자유롭게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주도권을 줄 수 있다. 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긴 시간 또 안내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회사 소개와 그다음에 수익 구조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좋아 알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사업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굉장히 제가 빨리 지나갈 거예요. 왜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쉬워요 이게. 그래서 어렵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이게 편견이 있으세요. '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이용하는 거 아니야?'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오해들이 많은데요. 이 정확히 알아보시고 나서는 명쾌해집니다. 오늘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역할은 25년 가까이 어 성격이 좀 까칠한 편이에요. 이렇게 알아보고 정확하게 확신을 갖게 된 그 이유 몇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아메이 사업은요 벌써 이제 65년 됐어요. 59 년도에 리치 제라는 두 청년이 창업을 한 거죠. 그래서 아들 세대에서 지금 이제 두 분은 이제 작고하셨고 아들 세대들이 이어서 2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티보스, 스티븐 앤델 두 분이 이제 2세 경영하고 있고요. 어
전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스티브 밴델 아버지와 아들까지 해서 미국의 경제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죠. 그만큼 미국 내에서는 이 아메리카 차지하는 위상이 이제 크다는 거예요. 제가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건데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영원한 자유기업인 창업자가 지은 책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상 부자들만 더 큰 부자가 되는데 평범한 사람도 즉 가난한 사람도 기회가 되어서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될 수 있는 마케팅 플랜이다. 이 플랜에 흥분해서 두 청년이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벤처예요, 벤처. 벤처를 했는데 성공한 케이스인 겁니다. 막 이제 회사들이 따라했겠죠. 개인이 따라하고 조직들이 이걸 따라했게 흉내를 내봤지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직하고 원칙적으로 그 본질을 지키면서 간 유일한 회사, 남아있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아메입니다.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리더에게 수여해주는 상입니다. 이 상은 앨런 머스크,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 더글라스, 이런 코카콜라 이런 CEO들이 받았고요. 93년도에 아메 회사의 리치와 제이가 받은 바 있습니다. 부시나 클린턴 같은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아메이 전 세계 아메 행사에 지원 초청, 강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메이는 글로벌 회사는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이렇게 여의도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의 생산 라인과 연구 단지를 갖고 있습니다. 직접 생산하는 집이 훨씬 더 많아요. 한 1000여 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여 명이 넘는 박사급 연구진들이 세계적인 특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메 제품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왜 좋은가 봤더니요. 이 아메 회사에서 이 공장 연구소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들은 특허를 내면 개인 특허를 평생 갖고 가죠. 그런데 대기업은 안 그렇죠. 특허를 내면 회사에 남기고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 세계 최고의 제품들만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의 그 독특한 경영 철학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 최고의 품질의 생필품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 1위의 직접 판매 기업이 바로 아메이죠. 그리고 오늘 이런 이제 그 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제주도까지 브랜드 센터. 그리고 아메이 회사의 우리 직원분들이 매장이나 본사에서 우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연구소나 그다음에 사무실, 그다음 매장 이런 거 따로 갖고 계시지 않아도 이미 기존의 매장들이나 연구소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창업을 하게 됐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맨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냐,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사업을 한다면 어떤 아이템이냐 바로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브랜드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브랜드 중에 제품이죠. 아이템이죠. 우리 뉴트럴라이트. 지금 이제 90년 가까이 된 식물 영양소 과학을 갖고 있는 뉴트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트럴라이트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 이제 벌써 90년 가까운 역사가 됐는데요. 이 연구소나 아니면 제품들 생산하는 곳들이 가장 전 세계 최적의 장소에서 연구하고 그 제품을 생산하고 직접 포장, 유통까지 씨앗부터 완제품까지가 아니라 이제 토양부터 완제품까지 책임지는 원라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식탁에서 비타민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국이나 다 타사에서 만들어낸 비타민은 합성 원료로 많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99.99 천연 원료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제 연구소 있죠. 연구소도 따로 있는데 그 연구 농장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연구 농장은 이제 중국이나 뭐 미국 이런 각 지역의 이런 자연 환경이 적합한 곳에서 연구 농장을 통해서 지금도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제일 많이 제품에 이제 민감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워낙 이제 한의학 이게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연구 농장이 있고요. 이미 중국이 이제 많이 약초들을 통해 가지고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막 깜짝
깜짝 놀랄 제품들이 지금 이제 준비되어 있다는 이제 그런 소식을 많이 듣거든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대체 의학이기도 하고 기능 의학이잖아요. 이제 의사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거 그거 말고 우리가 대체 의학이나 아니면은 생활을 통해서 섭취하는 뭔가 식품을 통해서 내가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더 신뢰하고 있어요. 사람 전문가들이 신뢰하고 있는데요. 어 이 더블 X를 이 가격에 우리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좋다는 걸 다 아니까 직접 이렇게 식물에서 즉 제가 이제 농장도 가 보고 생산량도 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을 가장 영양소가 많은 상태의 환경과 그런 상황에서 따 가지고요. 냉 건조를 시켜서 쓱 갈아 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뭉쳐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우리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첨가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물에 담가 보면은 실제 그 식품인 거죠. 그러니까 식물인 거죠, 식물. 그리고 향을 맡아 봐도 다 허브 향 나고. 그러니까 그 실제 그 약초를 우리가 직접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철학이 없이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 보면 즉 다른 나라들은 다른 회사들은 농약 연구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벌레 연구소가 있습니다. 세계 유일한. 벌레 연구소에 누가 오겠어요? 누가 벌레를 연구하겠어요? 돈도 안 되는 벌레를. 근데 굳이 그 벌레 연구소 학자들을 사서 여기서 연구시켜 가지고요. 그 먹이사슬을 통해서 천적을 잡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을 뿌리는데 그 환경이 자꾸 변하니까 먹이사슬도 변하는 거예요. 이 환경 변화 때문에 오염 때문에. 그래서 먹이사슬이 변하니까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을 뿌렸는데 이 천적을 잡아먹는 해충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해충을 잡아먹는 또 다른 천적을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 연구소에 제가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다. 번거로워서도 그냥 농약 뿌려 버리겠다. 근데 안 뿌리고 끝까지 벌레를 연구해서라도 천적을 뿌리는 거죠. 잡아먹어서 그렇게 자연 친화 경영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생태계 농장 4개, R&D 센터 4개, 그다음에 핵심 생산 시설 6개를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는 연구와 특허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연구 활동, 혁신적인 연구 활동들이 있어서 이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수준까지 벌써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티스트리 코스메틱 브랜드 아메이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생활용품, 우리 퍼스널 케어 제품들 사진 딱 봐도 아시겠죠? 이런 거 아메이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미팅 전에 했었던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 예쁜 우리 멋진 정수기도 아메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가정용 청정기 1위 브랜드 바로 우리 1위 브랜드 청정기. 아까 그 정수기도 전 세계 가정용 정수기 1위 브랜드입니다. 그다음에 아메이 퀸, 그리고 또 환경 친화 세제 브랜드, 그리고 또 원포원이라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기업 제품을 독점으로 또 이렇게 런칭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0년 동안 이렇게 아메이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아메이가 아까 갖고 있었던 그런 지금까지의 흔들리지 않는 철학과 가치,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혁신적인 연구, 그리고 또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상생하는 기업 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아메이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회사들은 지금 생겨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철수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끝까지 지금 그 본질을 지켜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럼 물건 파는 거 아니냐? 결국 영업이잖아. 네, 맞아요.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본질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글쎄요. "사장님이 이렇게 성공한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 이거 지금부터 제 노하우라면 노하우, 성공하신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신 철학, 생각, 제 본질, 제가 알고 있는 아메이의 본질 이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나올 얘기인데요. 이게 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15분밖에 안 되는 이 내용을 집중해서 들을 기회가 없어요. 여기 지금 작정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 폭스도 뚫고 오신 건데 이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들리시죠?
얼마나 정성과 에너지를 다해서 설명을 해도 그 이야기를 15분을 집중해서 들어주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돼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친구와 그 이웃의 가족의 그 운명적인 어떤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빨리 알아들었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아마도 오늘 더 큰 확신을 갖고 가시게 될 확신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아메이 사업은 저는 이제 창업으로 보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기업가입니다. 1인 기업가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보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들이 갖고 우리 아메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과 그다음에 시스템, 그다음에 이런 구조, 조직들 이런 것들이 제가 창업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가지고 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각자의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메를 알아보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성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신 거예요. 그런데 스폰서가 도와주시죠. 이렇게 상관도 없는 사람이 강의해 주죠. 이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최적의 환경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아메 말고 다른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자본 투자해야 되죠. 인력 써야 되죠. 매여 있어야 되죠. 책임져야 되죠. 재고해야 되죠. 반품해야 되죠. 이거를 여러분이 각자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서 책임지지 않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본, 점포, 고용, 다 기술 연구 개발 여러 하실 필요 없고요. 따라서 리스크가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소득이 발생하느냐 하면 바로 유통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일반 유통은 이렇게 총판 도매 소매 거쳐서 소비자까지 옵니다. 아메 유통은 아무 데도 안 거치고요. 직접 옵니다. 소비자한테. 그래서 소비가 곧 수입이 되고 소비가 사업이 되는 원리인데요. 이 중간 유통 비용을 아메가 갖고 있다가 즉 광고 유통 비용을 35% 해당되는 그 비용을 연예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총판 대리점 업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에게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돌려지는 건지 한번 잠깐 볼게요. 요게 이제 원리, 수익 구조의 원리인데요. 회사에서 여러분이 각자가 스폰서, 나, AB, 각자가 이 ABN 코리아 아메이 회사에서 20만 원씩 제품을 갖다가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각자 20만 원씩 갖다 썼을 때 보너스가 누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그거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계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요거 도표에 의해서 요만큼 책정이 되는데요. 요거를 스폰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폰서는 나 AB에게 알렸죠. 총 매출액이 80만 매출입니다. 80만 매출은 도표에만 6% 적용받죠. 6% 124이니까요. 자, 68, 48, 4만 8천 원 발생하는데 여기 네 그룹 기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룹 기여도 60만 매출 6% 똑같이 적용받아 3만 6천 원 발생. 여기는 A와 B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죠. 어쨌든 스폰서 전체 기여도에서 내 기여도 빼주니까 스폰서 통장에는 12,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그룹 기여도 전체 3만 6천 원 중에서 A와 B의 기여도 6천 원 제하면 내 통장에 24,000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소득이 나한테 제일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 노력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스폰서는 한 사람 20만 원 쓰고 한 분에게 알렸지만 전 20만 원 쓰고 두 분에게 알렸어요. 제 노력이 더 많죠. 두 배나 더 많은 거예요. A와 B는 쓰기만 했죠. 그래서 쓰기만 했는데도 보너스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죠. 나중에 시작했지만 더 열심히 하면 보너스가 더 많은 겁니다. 내 수입은 스폰서와 무관하고요. 한번 그래서 스폰서를 없애봤어요. 그런데도 제 수입은 똑같습니다. 계산 원리가 딱 같아요. 제가 없어져도 A와 B의 소득은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요. 내 것을 뺏어가는 그런 원리가 아닌 거죠. 스폰서는 내 노력을 뺏어가지 않고요. A와 B는 내 자가 소비만 했는데도 이깁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이제 보너스는요, 1대1 비율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실은 PB, BB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가격이 또 오르고요. 보너스도 오릅니다. 그래서 20년 전 SP는 20년 전에 SP는 한 80만 원 정도였어요. 지금의 SP는 200만 원 가깝게 갔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소득도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학적이죠. 그래서 요걸 참고하지만 지금도 말씀드리는 모든 소득 설명은 수익 구조는 1대1 비율로 설명드리는 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원리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한 달에 마트에서 30만 원 갖다 썼거든요, 쇼핑을. 근데 아메이마트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만 원 바꿨으니까 옛날 마트에서는 300 포인트 주는데 아메이마트에서는 현금 10,000원 줍니다. 여기 차이죠. 제가 이 정보를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아메이 제품 쓰세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 이미 써 봤고 들어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를 한번 모아 봤어요. 30-40 명. 저와 똑같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어떻게 쓸 수 있도록 제품도 설명해 드리고 잘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렸더니 이분들이 제품을 각자 쓰고 나니까 전체 즉 30-40 명이 한 200,000원 가까이 쓸 때쯤 되니까요. 전체 매출액이 400만 PB가 됐습니다. 그때 제 통장에 한 100만 원 가까운 보너스가 들어오는데요. 이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핀을 이제 브론즈 빌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서 브론즈 빌더를 했잖아요, 아까. 그런데 ABC 즉 소비자 중에 ABC가 나를 따라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복제시키는 거예요. 복제 원리로 3 명이 나를 따라하면 ABC가 브론즈 빌더가 되고 저는 매출액이 1,00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1,000만이 훨씬 넘어가는 SP가 돼서 보너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때는 SP는 이제 매출이 큰 SP거든요. 왕 SP. 그래서 보너스가 400이 넘어가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를 한 달 하면 SP지만 이 보너스가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요게 비밀이에요. 요게. 요래서 이제 아메이를 여러분들 알아보시자는 건데요. 왜 그러냐? 당연히 생필품이니까 재구매가 일어나고요. 회원이 계속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꿈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 이제 세무사님이 저한테 1,000억 가깝게 1,000억 가까운 건물의 임대료를 받는 소득이래요, 제가. 그래서 본인이 이제 건물주들을 많이 이제 세무 관리를 하는데 건물주들은 요즘에 이제 공실이 나와서 너무 고민도 많고 관리하느라고 개가 오줌 싸고 가고 똥 싸고 가고서 맨날 청소하시느라고 바쁘시대요, 이 건물에 주변에. 청년들이 거기서 술 마시고 막 병 깨고 막 이래서 그 건물 주변을 막 정리하느라고 여행도 못 가신대요, 신경 쓰여서.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도 돈이 드니까 많이 못 관리 본인이 이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김혜련 사장님이 하는 이 아메이 사업은 건물이 계속 올라간대요. 건물이. 네. 10년 전에는 한 500억 짜리 건물이었는데 지금 1,000억 짜리 건물이 됐다는 거죠. 세포 분열을 계속하는 건물인 거예요. 중요한 건 공실도 없다는 거죠. 계속 일정 소득이 어느 정도 볼륨이 형성되면 계속 커지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건물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굉장히 크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모르는지 상속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세금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되게 경제력으로 따지면 이게 그 자산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매월 400씩 들어오는 건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 나와 ABC가 하는 일이 똑같아요. 소비자 관리하고 미팅 오고 공부하고 또 설명해 주고 또 소비자 관리하고 또 미팅 오고 또 ABC를 후원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이런 원리로 SP를 12달을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소득이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연소득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행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매력적인데 그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3명을 도와주면 내 핀이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면서 1억이 넘어가요. 자, 요런 이제 수익의 구조입니다. 요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 드리면은요. 아메이 회사에서 이제 이제 회사의 자료를 설명해 드리면 내가 6명에게 설명하면 그룹 PB가 140만 PB가 되죠. 나까지 포함하면 9%입니다. 9%.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나까지 7명이잖아요. 네. 140 맞죠? 맞죠? 네. 140만 PB. 네. 그러면 9%고요. 어 9%는 12만 6천 원이 발생하는데요. 요 6명 거를 다 제해 줘야 됩니다. 다 빼주고 나면 내 통장에 16만 원이 발생해. 아까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6명이 또 각자 4명씩 알린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4명씩. 그러면 이제 4명씩 알렸다. 그러면 그룹 PB가 각각 100만 PB입니다.
ABC 6명이요. 계산의 원리를 보면 총 매출액이 620만 PB인데요. 회사에서는 요 PB를 15%라고 해서 93만 원이 발생을 하는데요. 각 6그룹의 기여도 빼줘야 되죠. 그래서 6그룹의 기여도 100만 PB는 곧 6% 적용받아요. 그래서 6그룹은 각각 6만 원씩 발생하니까요. 보너스가 나눠주는 게 6만 원 6명 빼주고 나니까 전체 57만 원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내 통장은 요건 아까 1대 1대 1에서 1.78 우리 PBB 비율 있죠? 그거예요. 그거 계산하고 나니까 실제 제 실수령액은 일십, 백, 천, 만, 십, 백,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다음 다음 단계가 이제 막 브론즈 빌더 핀, 아까 브론즈 빌더, 브론즈 파운데이션 핀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그 구조적으로 해당이 된다면 추가 30%가 더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단계 각각 또 2명씩 전달했다고 가정할게요. 20만 원씩 쓰는 사람 또 2명씩 전달 더 했다. 이렇게 되면 총 그룹 PB가 1,000만 원이 넘어가고요. 1,580만 PB가 되고 도표에 의하면 21% 적용받아서 300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각 그룹별로 또 260만 PB씩 보너스가 발생하는 계산해 보면 12% 적용 6그룹이니까 빠지면 넷 보너스는 140만 원. 아까 1대 1이니까 요거를 1.78을 해주는 거예요. 네, PBBB 비율 그래서 실수령액 257만 원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론즈 추가가 된다면 월간 보너스는 400만 원에 넘어가는 거죠. 요렇게 요건 이제 수익 구조를 아주 디테일하게 적용을 한 케이스고요. 아까 먼저 설명드린 게 훨씬 편하죠. 네,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요. 내가 전달한 사람이 1,000만 넘어갔어요. 내가 전달한 사람이 1,000만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보너스가 추가로 또 발생되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독립된 렉으로부터 6%또 추가 보너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1,000만으로 이렇게 키우는 거, 독립시킨다, 즉 도와준다 이렇게 도와주면 이분이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6% 추가 보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추가 보너스 2차 보너스인데요. 그 보너스를 인세와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독립시키면 인세와 같은 보너스를 받게 되는 그런 원리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을 도와주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한 달에 1,000만을 넘으면 SP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3번 하면 GP, 6번 하면 플래티넘 이게 핀 이름입니다. 아까 12달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익도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그리고 2그룹을 독립시키면 아까 독립이라고 말씀드렸죠. 1,000만으로 키우는 거예요. 도와드리면 사파이어, 3그룹을 독립하면 에메랄드, 6그룹을 독립하면 다이아몬드. 그래서 언제든지 먼저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시작해도 독립그룹이 커지면 커질수록 재보너스는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메이 수입의 특징은요. 상속되고요. 물가 연동소득, 그다음 무한대소득, 노력순, 평생사업, 정년없고 보상, 그다음에 나눔, 실천, 그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 국제사업도 가능합니다. 요번에 이제 비전 보너스 비전 이제 트립이 나왔는데요. 비전 보너스가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제 한국 아메이에서 앞으로 3년 동안의 비전 보너스 없던 보너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럼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비전 보너스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 밑에 제 소득을 기반한 예상 자료고 본사 자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만 하시라고요. 이제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소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 회계연도에 21%를 하시고요. 24년도에 이제 한 달, 2달 남았죠? 한 달 남았나? 네, 12월까지 21%를 하시는 걸로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계연도에 2025년도 회계연도에 만약에 12달, 즉 SP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2달을 하는 거예요. 12달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실 지금 하고 계시면 좋겠죠. 지금 12달을 한다. 지금 12달 9월 달부터 회계연도 출발했으니까요. 12달을 한다 가정하면 보너스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일시 7천만 원도 발생하죠. 그 다음 회계연도, 그러니까 내년 회계연도입니다. 그 다음 회계연도에 내가 만약에 에메랄드를 달성했다.
즉 SP를 3명 만들면 에메랄드예요. 그렇게 해서 에메랄드를 달성했다. 그러면 보너스가 1억 2천 정도 발생합니다. 근데 27년도에 세 번째 해에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네, 보너스가 1억 8천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2028년도에 예를 들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됐다. 그러면 요 정도 2억 3천 정도 발생합니다. 훨씬 많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평균을 한번 잡아본 거예요. 평균. 그리고 2029년도에 예를 들어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이 됐다. 그럼 이제 요 정도 되겠죠. 그리고 30년도에 이제 3년, 6년 플랜이니까요. 이제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EDC가 됐다.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럼 보너스가 EDC가 되면 보통 평균 요 정도 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EDC 때는 4억 5천 받았거든요. 그 옛날에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평균으로 좀 더 낮춰서 받아본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요거만 줘도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비전 보너스는 더 줘요. 이제 회사가 앞으로 3년, 6년 동안 본격적으로 여러분 코로나도 겪으셨고 고생하셨으니까 없는 보너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전 보너스가 얼마가 더 추가가 되냐면 제가 계산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9,4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괜히 주는 거예요. 이거 안 줘도 되는데. 또 주는 거예요. 또 주는 거 이렇게 똑같이 하면 그리고 요때 9,600만 원을 또 줍니다. 괜히. 쓸데없이 또 줘요. 그런데 요때 1억 8천을 원 괜히 줘요. 맞죠? 1억 8천. 괜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합쳐보니까 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니까 총 받는 게 16억 받는 거예요. 6년 동안에 16억. 괜찮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 소득을 기반으로 예상 자료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기 청년들 많으신데요. 지금 또 이제 은퇴 세대도 많잖아요. 베이비붐 시대에도 많이 은퇴 세대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자본 없이 투자하고 학벌 나이 제한 없이 시작을 해서 6년 만에 이런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누가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소득을 만들어내려면 돈을 얼마 갖고 있어? 투자해야 돼. 땅 사야 돼. 건물 사야 돼. 주식 사야 돼. 그죠?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자본 내놔 이러잖아요. 아니면은 맨땅 헤딩해가지고 우리가 맨몸으로 뛰어서 그죠? 부지런히 내 발로 뛰어다녀가지고 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 어딨냐고요. 이게 되든 안 되든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선택인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마 제가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렇지.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 맞죠? 우리 애들 다 우리 학교 애들 다 가업을 이어받는데요. 저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근데 아메 사업은 특히 또 학벌이 필요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 그렇지. 맨날 이런 얘기하는 거 계속 들은 거 홈쇼핑에서 들으니까 얘가 이제 그 허파가 늘어나가지고 간이 커져가지고 본인이 엄마 아빠 가업을 당연히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 언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오면 예쁘게 좀 봐주세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걔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 자신이 없대요. 열심히 살 자신 없고 그렇게 열심히 안 살고 싶은데 안매의 사업은 엄마가 해주지 않았냐. 내가 가업을 이어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보니까 열심히 앉아있고 열심히 적당히 물건도 팔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 잘 사귀면 될 것 같대요. 잘 놀고 요리도 좀 하고 이러면 될 것 같대. 아주 편하게 자기는 가업을 이어받고 싶대. 그래서 전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해보세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암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말하기 정답이에요. 와서 앉아있고 물건도 적당히 한번 파는 것 같고 우리 아들이 보기에 그런가 봐요. 내가 물건 전달하니까. 그리고 친구들 잘 사귀고 요리도 같이 나눠 먹고 파티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그런데 우리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수석 다이아몬드였거든요.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다른 부모님들은, 다른 아빠들은 항상 회사에 출근하고 제가 자기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은 양복 입고 여기에 막 뭐 엄청난 거 뭐 삼성 뭐 이렇게 배지 달린 사람들이 막 이거 뭐지 버스 이거 잡고 막 졸면서 막 이러고 막 후 내리고 이런 걸 보는데 항상 자기 아빠는 집에 있었대요, 그때. 근데 저 아저씨들 우리 아빠랑 비슷한 나이인데 왜 우리 아빠 집에 있고 이 아저씨들은 버스에서 저렇게 일찍 와서 막 졸고 눈 시뻘게 가지고 막 뛰어다니까 그게 이상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빠처럼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대 어렸을 때.
"아니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얘기해서 비전을 그렇게 봤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퇴근 필요 없고요. 뛰어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원칙 아메 사업의 성공의 원칙대로 하셔 가지고 이 보너스 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다음 해에도 그다음 해에도 평생 죽을 때까지 뭔가 기반이 마련돼서 인세 소득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행도 다닐 수 있고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상속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넥스트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추모식에 갔거든요. 추모식에 갔는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본사에서 다 로얄 패밀리들이 추모식에 와서 그 자리를 채우고 8시간 동안 앉아서 그걸 행사를 참여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 남편이 LG에서 LG 다니다가 하늘나라 간다고 LG에서 이렇게 추모식에 50명씩 올까?' 아니야. 본사에서 그 로얄 패밀리들이 다 와서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 넥스 에거도. 베넨델도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 보고 싶잖아요. 시아버지 묘에도 몇 번 못 갔는데 여기도 이렇게 가서 베넨델 묘에 가서 앉아 가지고 기념사진 찍고 싶잖아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아메이 사업 하시는 분들, 창업하신 분들에게도 감사하죠. 저를 키운 부모님, 그다음에 또 그다음 제 삶의 30, 40대를 저를 키운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가문을 키운다면 우린 베넨델 회장님, 리치드버스 회장님, 이 아메 회사 사업을 일으키신 그 청년의 삶이 우리 또 가문을 키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스폰서님들 여러분 각자 스폰서님 계시죠? 부모님과 같은 우리 스폰서님 항상 제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신 우리 스폰서님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스폰서님 계시죠? 네 바로 위 스폰서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업라인 스폰서님 저 도와주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이제 창업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항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다."고 얘기했고요. 이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리치드버스 회장님,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라요. 다음부터 클럽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